안녕하세요. 양서방TV의 양서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GL지수, 혈당 부하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L지수, 혈당 부하지수란 앞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혈당지수가 각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만을 분류하여 섭취하였을 때 이 각 식품들의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상승하는 속도를 측정한 것이고, 각 식품마다 한 끼나 한 번에 먹는 양이 우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회에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혈당 지수를 보정해서 나온 개념이 GL지수, 혈당 부하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부하 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평균 일회에 섭취하는 양을 고려해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먹는 취향이나 조리 방법, 그리고 조미료 및 기타 첨가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음식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혈당 부하 지수를 계산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 했던 혈당 지수를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 구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혈당지수, 앞전 시간에 했던 혈당지수 곱하기 각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g의 쌀밥을 먹었을 때 이 쌀밥 속에는 몇 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 탄수화물의 양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금액을 100으로 나누면 혈당 부하 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이하가 나오면 저혈당 부하 식품, 11에서 19는 중혈당 부하식품, 20 이상은 고혈당 부하식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은 20 이상인 고혈당 부하식품을 줄여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가 없는 사람들도 고혈당 부하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상동맥, 심장질환,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혈당 부하 지수를 계산하는 법과 왜 혈당 부하 지수가 혈당 지수를 보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감자가 고구마보다 당뇨인에게는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혈당 부하 지수 계산을 통해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그리고 혈당 부하 지수 계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감자는 혈당 지수가 90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5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고구마보다 당뇨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혈당 부하 지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자는 100g당 탄수화물이 17% 들어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탄수화물이 41%가 들어있습니다. 2배가 넘게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밥 한 공기가 250g인데 250g의 감자나 고구마를 먹었을 때 감자는 250g 안에 42.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는 102.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혈당 지수와 탄수화물의 양을 곱했을 때 감자는 3825, 고구마는
5637. 이걸 100으로 나누면 감자는 38, 혈당 부하 지수가 38, 고구마는 혈당 부하 지수가 56이 나옵니다. 더 고혈당 부하 식품인 것입니다. 그럼 혈당 지수로만 측정을 했던 감자가 고구마보다 당뇨에 안 좋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혈당 부하 지수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혈당 부하 지수를 분석해 놓은 표를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감자가 250g이니까 탄수화물이 42.5g이 들어서 38, 20이 넘으니까 고혈당 부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검사 시에는 100g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혈당 식품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g을 먹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00g은 우리말로 입맛만 버립니다. 그래서 더 먹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부하 기준을 본인이 스스로 본인 양에 맞게 재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먹는 밥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밥을 기준으로 해서 앞전 시간에 쌀밥은 혈당 지수가 84라고 했습니다. 현미밥은 혈당 지수가 5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쌀밥 속에 쌀밥 한 공기에 250g을 기준으로 해서 흰 쌀밥 안에는 탄수화물이 82.5g이 들어있습니다. 현미밥은 90.5g이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현미밥이 조금 더 약간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흰 쌀밥은 6930, 현미밥은 5360. 이걸 100으로 각 나누면 흰 쌀밥은 혈당 부하 지수가 69가 되는 것이고 현미밥은 혈당 부하 지수가 53이 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그만큼 늦게 올라갑니다. 이렇듯 이런 계산을 할 줄 아셔야 식단 조절도 하실 수 있고 혈당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부하 지수를 계산할 줄 아시겠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혈당 부하 지수 지표를 보면은 밥이라든가 떡 이런 종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밥 같은 경우는 혈당 부하 지수를 250g을 정확히 해서 69가 나오고 53이 나와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을 100g이나 159g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고혈당 부하 식품인지 저혈당 부하 식품인지 그렇게 분류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먹는 양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식품 속에는 탄수화물의 양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내가 먹는 양에서 탄수화물이 몇 프로나 들어있는지 그걸 꼭 아셔야 이 자기에 맞는 혈당 부하 지수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먹는 식품, 예를 들어서 밥이라든가 죽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모든 식품에 탄수화물 함유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까지 보시고 전번 시간에 했던 혈당 지수, 오늘 했던 혈당 부하 지수, 다음 시간에 할 각 식품의 탄수화물 함유량까지 아시면 본인이 먹는 음식의 혈당 상승률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뇨인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각 식품에 들어있는 칼로리 및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함유량까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각 식품 탄수화물 함유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서방TV가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